제스처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화이트보드가 사실은 뭐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양하고 때로는 앞에 발표하고 나간 지원자가 자신이 발표하고 나간 내용을 지우고 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현장에 이제 진행 요원이나 그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의 제일 막내 신입사원들이 조금 지원 요청 나와서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발표하고 나가서는 다 이렇게 지우고 나간다든지 또는 바로 지우지 말고 제가 발표하고 나간 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에 다른 면접자가 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제가 지우고 정리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역시 면접관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본인이 나간 다음에 그 써놓은 내용이나 아니면 약간의 여운을 가지고 면접관 분들끼리 토의를 사실 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발표해놓은 내용을 다 지우고 나가는 경우 때문에 아직 지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여쭤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실 수 있게 방향 설정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보다 앞에 나갔던 지원자가 지우지 않고 그냥 화면 가득히 뭔가 빼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화이트보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눈치채셨죠?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을 적기 위해서 화이트보드 지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말하신 다음에 빠르게 지우고 이제 그러면 제가 발표할 내용을 간단하게 목록을 판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적겠습니다 하면 아우 시원시원하다 이런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냐 안 하냐가 채점표나 면접 평가표에 있지 않지만 약간 마음의 가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볼 때 물론 말의 내용도 굉장히 보겠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말의 내용만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글짓기를 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원고만 제출해서 이 원고 내용으로 작가를 뽑거나 작품을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은 다 여러분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센스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동이 빠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등등의 자기소개를 100번 하신들 그게 표현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다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적어도 화이트보드 사용하실 때는 그러한 환경들이 약간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직접 이 무대에서 이 방 안에서 내가 쓰고 내가 발표할 거니까 자, 지금부턴 쇼타임. 자, 지금부턴 4시간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여러분이 면접관을 리드하는 겁니다. 사실 발표는 약간 작아진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좀 여러분도 떨리는 마음들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도 디테일하게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말씀으로 문장으로 입 밖으로 내보셔야 됩니다. 아, 가서 그때 강은하 선생님이 말해보라 그랬지. 오케이.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네, 면접관님, 제가 판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어색하게 읽듯이 말했지만 여러분의 말투로 바꿔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시 보고 계시다면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하고 해보셔야겠죠? 네, 나중에 안 하실 거 제가 아니까요. 꼭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화이트보드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은 이미지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 경우보다는 그냥 뭔가 자료를 조금 그리거나 써서 화이트보드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보드 앞에 어디에 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이 갑자기 몸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여러분 몸을 가린다든지 여러분 눈을 가린다든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 속에 제가 서 있는 위치가 화이트보드의 왼쪽인지 오른쪽 모서리인지 아니면 정중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진짜 첫인사 말고 화이트보드 앞에서 발표하실 때요. 한쪽 모서리에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전체 중앙에서 인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동선을 이동해서 움직이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저의 오른손 이쪽입니다. 여러분 저랑 화면 반대로 보고 계시겠지만 화이트보드가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쓰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화이트보드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화면이 있다고 하면 저는 왼쪽 무서리에 가서 거기서부터 쓰면서 움직이면서 오겠죠. 아니면 그게 뒷걸음질 치거나 옆걸음이 좀 어색한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다 써놓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쓰면서 하지 않고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이거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죠? 집에 화이트보드가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고요. 또는 집에 있는 TV 화면이 화이트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스처라고 하면 손의 움직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손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걸음걸이나 그날 움직이는 동선 모두가 다 여러분 몸의 전체 움직임이 다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리킬 때는 이렇게 사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네, 제가 손가락 한번 가리켜 볼까요? 이렇게 하면 네, 물론 이제 지시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가리키면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면으로 가리키는 것도 많이 가리키지만 예를 들어 이 정도의 강조점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리키죠. 제 손바닥 면이 많이 보이죠. 자, 이것보다 이제 이렇게 제 손등에 엄지손가락부터 그 선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면보다 선 가리키는 게 제 손 끝에 있다고 보시고요. 면 가리키는 것보다 손. 특히 뭔가 가리키는 것이 그 큰 그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작은 숫자나 어떤 꼭지점이나 도표 그래프의 어떤 상향 곡선이나 하향 곡선이라고 할 때는 내 손바닥 면보다 작은 것을 가리킬 때는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의 크기보다 내 손바닥이 더 크면 가려지거나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보다 선, 네, 선보다 점이 좋은데요. 아마 이 강의를 저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은 지금 따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면보다 선보다 점이 좋은데 제가 한 손가락 가리키면 굉장히 보기가 조금 경솔하거나 경망스러워 보일 수 있다라고 늘 말했었는데 자, 손가락을 하나를 가리키지 않고요. 두 개를 붙입니다. 자, 두 개, V에서 두 개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보드마카로 가리키거나 지휘봉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안에 잡히기 때문에 손을 많이 길게 뻗지 못했는데요. 양쪽에서 완전히 다 이렇게 양팔 벌려 하는 것처럼 벌리지 않고, 그렇죠. 양팔 벌리는 것처럼 벌리지 않고 그 정도 거리에 있을 때는 말로 설명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걸어가서 가리키거나 움직이면 굉장히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가서 움직이면서 하지 않고요. 제한된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발표하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이트보드 상단 보시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지금 가운데에 있는 도표 보시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느끼셨어요? 제가 지금 상단 보시겠습니다. 라고 두 번, 세 번 가리키지 않았죠. 이렇게 가리키지 않았고요. 자, 중앙에 있는 도표 보시겠습니다. 가리키지 않았죠. 자, 뭘 가리키거나 뭘 하는지 물론 맥락상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번 하는 것도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 강조하는지 모르시겠죠? 자, 여러 번 강조하는 것도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느끼셨어요? 네, 저는 강조라는 단어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만 제스처를 쓰고 내려와야 제스처를 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약간의 인지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방법이 되는데 막 흔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뭔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스처를 억지로 꾸며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의 사용 범위는 중요할 때만, 여러분이 반드시 사용해야 할 때만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스처를 사용을 할 때 또 하나 포인트는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시거나 할 때 곡선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지만 직선으로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제가 정중앙으로 보인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자, 이렇게
저는 약간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얼굴 가까이로 올렸습니다. 자, 이만큼 이게 곡선으로 움직여요. 네, 이만큼 있어요. 자, 이거랑 자, 이만큼 있습니다. 느끼셨어요? 네,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직선으로 하면 절도 있고 아,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하는구나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곡선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필요한 부분에 딱 직선으로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네, 몸 중앙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제스처가 여러분이 윈도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뜨는 팝업처럼 너무 많이 뜨지 않도록 즉 여러 번 중첩되는 팝업 창이 막 뜨면 우리 어떤가요? 막 약간 미간 찌푸려지고 막 끄게 되잖아요. 신경질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제스처가 얼굴 위주에서 많아지면 예, 내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제스처가 굉장히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 너무너무 산만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제스처는 사용할 때만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요. 제스처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해보면 저는 이제 가장 그 대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스처 안 써도 됩니다. 네, 하지만 쓸 거면 정확하게 알고 쓰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키포인트고요. 정확하게 알고의 의미는 내가 어떤 제스처가 편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오늘의 과정은 홈 트레이닝 과정과 비슷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부터 홈 트레이닝 타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스처를 쓸 때 그 어떤 내가 가리켜야 되는 대상에서 뒤로 돌아서 내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내 등이 얼굴 표정이 없고 등 근육을 많이 움직여봐야 안 나타나기 때문에 뒤로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이트보드나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등 돌려서 설명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럼 화면도 강조가 안 되고 여러분의 얼굴도 안 보이고 그 화면을 제출해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내용을 준비했는데 잘 알고 있습니까를 평가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니까 여러분을 보여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